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찍었었던 맛있는 홍차 추천 영상에 이어가지고 여름에 마시기 좋은 맛있는 녹차 추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녹차들을 좀 추리다 보니까는 TWG랑 같이 연결을 해서 말씀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은 TWG의 녹차 몇 종류를 추려봤습니다. 제가 왜 녹차 얘기를 하는데 TWG를 말할까 궁금하실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TWG 같은 경우에는 녹차 종류들이 특히 맛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 TWG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TWG는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마리아주 프레르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된 계기가 프랜차이즈 카페 중에 하나인 투썸플레이스에서 이 TWG 차를 이용을 한 음료들을 선보이고 있어가지고 더더욱 인지도가 높아진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TWG와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 첫 번째는 바로 설립 연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TWG의 시그니처 차 중에 하나인 1837이라고 하는 차여가지고 TWG 제일 처음에 가시면은 가장 많이 사오시는 차 중에 하나가 이 1837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1837의 이 네이밍 때문에 1837년이 이 TWG가 세워진 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1837년은 TWG가 설립된 연도는 아니고요. TWG는 싱가포르 회사인데 싱가포르 상공회의소에서 차무역이 시작된 해가 바로 1837년도여 가지고 1837이라는 네이밍을 시그니처 티에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스마트하죠. 그러면 과연 몇 년도에 설립된 회사냐?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TWG는 2008년도에 설립된 회사여서 세워진 지 지금 10년이 막 넘은 그런 신생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TWG는 녹차 종류가 맛있는 제품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원인은 좀 지리적인 요인도 있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녹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권에서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유럽 쪽에서는 녹차보다는 홍차나 허브차 종류들을 훨씬 더 많이 마시기 때문에 녹차에 더 친숙하고 녹차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그런 지역이 이 아시아권이다 보니까는 가양 녹차들도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가양 녹차들은 아시아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외 브랜드에서도 맛있는 가양 녹차들이 많은데, 아쉽게도 우리 한국에는 가양 녹차 종류들은 생각보다 많이 수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제주도와 하동, 보성 같은 곳에서 녹차가 재배되고 있는 녹차 산지국이기 때문에 자국의 녹차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녹차 종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수익성이 떨어지는 차 중에 하나가 이 녹차 종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녹차들이 들어오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해외에 출장을 가면은 특히 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녹차 종류들을 많이 사오려고 하는 편입니다. TWG를 한 번도 드셔보신 적이 없는 그런 분이라면은 이 두 가지 차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게이샤 블라썸이고, 하나는 실버문이라고 하는 차인데요. 실버문은 딸기 가양 녹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딸기 가양차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딸기는 사실은 이런 녹차보다는 홍차하고 좀 저는 조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가양마다 조합이 잘 맞는 차의 그런 베이스가 있는데, 딸기 자체가 좀 새콤달콤하면서 좀 맛이 그래도 강한 그런 과일이다 보니까는 녹차보다는 홍차랑 어울리는 차들이 많은 것 같아요. 딸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런 가향들이 딸기 잼이나 딸기 시럽 느낌의 그런 가향들이 많은데, 실버문 같은 경우에는 좀 고급스러운 그런 딸기 향을 가진 녹차여가지고 누구나 드시면은 맛있다라고 하실 그런 차입니다. 그 다음에 게이샤 블라썸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가향 녹차인데요.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이 녹차하고 굉장히 조화가 잘 맞는 그런 가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숭아 홍차들도 굉장히 많은데, 홍차 자체가 이 녹차보다는 좀 진하고 수렴성이 있는 차다 보니까 은은한 느낌의 그런 복숭아하고는 녹차가 훨씬 더 조화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TWG 뿐만 아니라 어느 브랜드에 가셔도 좀 내가 안전한, 실패 없는 그런 가향 녹차를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 복숭아 녹차를 고르시면은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이샤 블라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숭아 가향보다는 녹차의 그런 베이스가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질리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차고, 아이스로도 맛있고 핫으로도 맛있어가지고 사계절 내내 드시기 좋은 차가 게이샤 블라썸이 되겠습니다. 패키지를 보면은 그렇게 게이샤가, 얼굴이 예쁜 게이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TWG를 제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면은 이 두 개의 차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요. 다음은 실버문이나 게이샤 블라썸만큼 유명한 차는 아니지만은 둘 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인데요. 하나는 팔로우미라고 하는 차입니다. 이 팔로우미는 사실 아시아권이 아니면은 이런 차를 좀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차는 특이하게 파인애플과 인삼이 가향된 차예요. 진생. 그래서 이 인삼 자체가 별로 유럽 쪽에서는 친숙한 작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는 유럽 브랜드에서는 이런 인삼 가향 차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TWG에서 이렇게 파인애플하고 같이 복합 가향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마셔보기 전에는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파인애플의 그런 단맛하고 그 진생이 밸런스가 맞을까 생각을 했는데, 마셔보고 파인애플도 있고 그 진생도 있는데 둘이 묘하게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그런 차입니다. 다음 차는 이제 블랙퍼스트 유스티인데요. 유즈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아는 그 유자의 영어 단어잖아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차는 이제 유자가 가향된 녹차가 되겠습니다. TWG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주 브레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TWG의 몇몇 차들은 마리아주 브레르의 특정 차를 연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도 마리아주 프레르의 유스템플이라고 하는 유자 가향 녹차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차입니다. 저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핫티보다는 아이스티로 마시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도 제가 맛있게 마셨던 두 가지 녹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차는 위켄드인 홍콩이라고 하는 이런 차인데요. 이 홍콩뿐만 아니라 TWG 매장에 가시면 이 위켄드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위켄드 베니스, 위켄드 모로코, 위켄드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식으로 그 도시명이 붙은 그런 위켄드 시리즈가 굉장히 많고, 각 도시를 좀 연상시키는 그런 블렌딩을 했다라고 알려진 그런 시리즈입니다. 제가 이 블렌딩 노트를 봤을 때 좀 맛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차는 르바브라고 하는, 좀 허브차 드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르바브라고 하는 그 허브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달달한 토피, 그 다음에 레드베리가 같이 블렌딩 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맛이 잘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향을 맡아보면은 르바브 특유의 그 요거트 향 같은 그런 향이 훨씬 강하고, 이제 오래 맡아보면은 토피 향이 납니다. 근데 묘하게 토피랑 레드베리는 거의 느껴지지는 않고요. 토피랑 그 르바브가 묘하게 좀 어울림이 있는 차여가지고 호불호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차는 제가 마셔봤을 때 따뜻하게 마시는 것보다는 차게 마시는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 르바브의 향이 뜨겁게 마시면 너무 좀 강하게 올라와가지고 핫티보다는 아이스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는 Always Sakura라고 하는 그런 차인데요. 지금은 아마 올해는 패키지 컬러가 이게 아닐 거예요. 저는 이거 몇 년 전에 산 거여가지고 패키지 컬러가 다른 색인데 패키지 디자인도 보면은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사쿠라 차를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 벚꽃 가향이 어떤 느낌일까 상상이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약간 꽃향이기는 한데 장미라든가 뭐 이런 꽃같이 화려하고 향긋한 느낌의 꽃은 아닙니다. 어떤 사쿠라 차들은 약간 쑥향이 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TWG의 Always Sakura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좀 서양식 그런 벚꽃 가향인 것 같아요. 동양하고 서양하고 좀 브랜드별로 사쿠라 가향의 느낌이 좀 결이 다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Always Sakura도 제가 마리아주 프레르에서도 사쿠라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 마리아주 프레르의 사쿠라 시리즈의 향하고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사쿠라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향이나 맛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는 저는 그래도 맛있게 마신 편이지만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차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두 가지는 좀 파리하고 관련이 있는 TWG의 차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소개해드릴 차는 차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파리 여행 가면은 명품 구경하러 한 번쯤은 가보는 곳이죠. 그 방동 광장을 이미지화한 차입니다. 그래서 차 패키지에도 보시면은 방동 광장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차는 요거 여러분 보이세요? 그래서 파리에 가면은 누구나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묵어보고 싶어 하는 그런 호텔인 리츠 파리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만든 차가 되겠습니다. 이 리츠 파리 시리즈는 제일 처음에는 이제 한시적으로만 뭐 리미티드로 판매를 한다라고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그런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서도 제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린티지만은 뭐 얼그레이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때 같이 산 게 이 루이보스 차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이 리츠팔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제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자딩이 이제 그 불어로 정원이잖아요. 방동 정원. 그래서 정원을 되게 잘 형상화해 놓은 그런 차였습니다. 그래서 꽃가향, 플로럴 그런 가향이었는데 제가 이 차는 지금 다 먹어가지고 빈틴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건엽에도 굉장히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꽃 같은 것들이 잘 블렌딩이 돼 있어가지고 녹차의 푸른 색깔의 찻잎과 꽃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 그 정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차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그런 차입니다. 이 차 회사들이 그런 특급 호텔하고 콜라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의 루피시아 같은 경우에도 도쿄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이랑 오사카의 리츠칼튼 호텔이랑 콜라보를 해서 실제로 두 호텔의 아케이드 샵에 가면은 루피시아에서 두 호텔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그런 차를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 차는 이제 방동광장차 TWG에서도 이제 블렌딩 노트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블렌딩 노트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은 차입니다. 그냥 이제 그런 이국적인 과일과 꽃이 같이 블렌딩된 차다라고 돼 있고 이 차는 제가 다 마신 게 아니어가지고 아직 남아있는데 보시면은 생각보다 이런 꽃들이 많이 블렌딩이 돼 있어요.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차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이 차는 그렇게 구매를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이제 파리와 관련된 테마로 엮다 보니까는 두 개를 같이 묶기는 했는데 좀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은 그 향을 맡았을 때 저는 좀 프랑스 브랜드 중에 포숑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포숑 차 중에 이런 향을 맡아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차였습니다. 오늘은 여름에 마시기 좋은 TWG의 가양 녹차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